자, 너와 나만의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제목이 좀 특이하죠? 너와 나만의 시간. 지금 옛날에 막 너와 나만의 연결고리 막 이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헛소리 그만하고. 자, 너와 나만의 시간. 그렇지,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를 본다면 제목의 의미가 중요하겠죠? 여기 위에 잘 나왔네. 극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인간의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건데, 뭐 완벽했던 것 같진 않지만 너와 나만의 시간은 이런 극한 상황, 즉 어떤 도덕과 법과 윤리가 적용되지 않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보여지는 인간의 본 모습, 그지? 인간의 본 모습이 보여지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그 보여지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게 너와 나만의 시간입니다. 자, 제재 선정 의도는요. 6.25 전쟁 중에 본대라 하면 자기네 부대겠죠? 자기 부대에서 낙오는 뭐야? 떨어진, 그지? 거기서 이제 좀 떨어진 주대위와 현중이, 김일병의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과 심리를 다룬 소설이다 이겁니다. 자,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극한 상황이라는 곳에서 그들의 어떤 살기 위한 행동과 심리를 다룬 소설이다. 자, 갈래 보면요. 뭐 단편소설 실존주의 뭐야? 생명이 뭐 사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전후소설 성격입니다. 휴머니즘, 인간다움.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이거 너무 기본, 이제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어떤 심리를 하나하나 써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은 6.25 전쟁이고요. 공간은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입니다. 자, 주제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의지, 그 다음 인간의 본성, 이게 됩니다. 자, 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간결한 문체로 썼대요. 우화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현중이가 중간에 꿈을 꿔요. 근데 뭐 이렇게 사막에서 개미떼들이 막 나오는 꿈을 꾸거든. 그런 얘기가 바로 우화적이고요. 선생님 가볍게 보면 일단 3명의 등장인물 나오죠. 주대위가 나와. 대위는 다이아몬드 3개짜리, 즉 계급이 지금 여기서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중이가 나옵니다. 현중이는 다이아몬드가 2개. 그 다음에 김일병은 짝대기가 2개. 얘는 일반 사병이고, 주대위와 현중이는 간부죠. 그러니까 김일병이 제일 계급이 낮습니다. 자, 그 다음 주대위는 지금 관통상을 당했어요. 관통상. 그래서 부상당해서 지금 현중이와 길병이 교대로 주대위를 엎고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중에 얼마나 힘들겠냐, 그지? 그것도 산 속에서 후퇴하겠죠. 야, 일반 도로에서 후퇴하다 죽어요. 그러니까 산 속에서 후퇴하는데, 자, 진짜 미치겠죠. 적의 발각돼도 죽고, 그지? 산 속에서 주대로 얻고 가니 지쳐서도 죽을 수도 있고, 이런 극한 상황에서, 이런 후퇴하는 극한 상황에서 주대위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이런 주대위를 얻고 가는 현중이와 김일병의 행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이 소설의 핵심입니다. 자, 가볼까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쟁 중에 인적이 없는 깊은 산속에 낙오된 주대위 현중이, 길병은 무작정 남쪽으로 이동한다. 그죠? 남쪽이 우리 남한이니까. 현중이는 부상을 당하여 이동에 방해되는 주대위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 다른 사람의 짐을 덜라고 압박하지만,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 뭡니까? 현중이는 주대위에 자살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자살해야 김일병과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마인드겠죠? 주된 이를 외면해. 왜? 자기도 살고 싶으니까. 그치? 누가 자살하고 싶냐? 결국 현중이는 뭡니까? 밤에 2사람을 버리고 떠나고, 김일병은 어쩔 수 없이 혼자 남은 주대를 얻고 이동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특징에서 우화적인 장면 있잖아. 우화적 장면은 현중이가 그 개미 꿈을 꾸고 도망가거든. 근데 우리 주어진 교과서 부분에는 이미 현중이가 도망갔기 때문에 그 우화적인 내용은 작품에 드러나지 않겠네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 얘들아? 김일병이 혼자 주대를 얻고 가는 상황이죠. 존나게 힘들겠다, 그죠? 가입니다. 김일병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나라는 말이 있으면 안 되죠. 등장인물이 그냥 있어야 됩니다. 군복 바지와 군화를 벗어. 이제 옷이랑 신발도 번거로운 거죠. 맨발로 산길을 걷기가 힘들다는 걸 모르진 않지만 우선 신발이 너무 무겁게 견딜 수가 없었다, 그지? 주대를 얻고 있어야 하니까. 여기저기 발바닥이 터져 피가 납니다. 그렇다고 돌이 아닌 고운 땅만 골라 밟을 수도 없죠. 왜? 그만큼 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한결같이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가가 아닌 마을을 원하는데 마을이 아닌 산봉우리와 계곡의 움직임 없는 굴곡뿐이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가는 뭡니까? 희망이겠죠. 그의 기계는 그처럼
갈망, 원하고 있는 아군의 포소리 대신, 자, 아군의 포소리 내가 원하는 거야, 그지? 한없이 먼 데까지 펼쳐져 있는 고요함과 기밀병에 몰아시는 거친 숨소리였다 이거지.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이야? 둘이 후퇴하는 상황이죠. 너무 힘들겠다. 그래도 주대위는, 자, 주대위 똥같이 쳐겠죠. 온 신경을 귀로 모으고 있었다. 왜? 살고자 하는 의지, 그지? 그 다음에 김일병에 대한 미안함과 책임감 때문이지. 어떤 색다른 소리를 놓치면 안 된다. 뭐 새소리라든가 이런 거 말고. 한 번은 주대위가 저리 가서 물을 마시자고 했다. 김일병 어디 물이 있는가 싶었다. 근데 주대위가 말한 데 갔더니 정말 물이 있었다. 그만큼 주대위는 초집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뭔가 조금 일반 일보다 약간 좀 감별 같은 걸 잘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루 종일 걸은 것을 심리도 못했다. 사실 4kg가 안 됐다. 그만큼 힘든 거죠. 두 사람은 산 개구리 몇 마리를 잡아 날로 먹었다. 어우. 기일병의 무릎은 굽어지고 허리는 숙여지어서 거의 기어가는 것 같았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오른쪽 날개 문제 볼까요? 둘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인적이 없는 산속에서 헤매고 있죠. 김일병이 주대위를 부축하며 걷고 있다. 부축하며 걷는 게 아니라 업고 있는 거죠. 얘들아, 부축하며 걷다와 업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겠죠. 다음 갈게요. 주대인은 김일병의 허리가 앞으로 숙이는 각도에 따라 그만큼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도 사라진 것을 느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김일병한테 자기의 목숨을 거의 뭐 맡긴 상태니까. 자, 저녁 때 어느 능선을 돌아가니까 앞에 까마귀 한 마리가 펄럭하고 날아올라. 아우, 까마귀 하면 어때요? 상당히 부정적인 단어죠. 너희도 밤에 까마귀 보면 안 좋잖아, 그죠? 뭘 상징하는지 볼까요? 깎아듯한 낭떠러지가 놓여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낭떠러지 이렇게 이어졌나 봐. 그림 더럽게 못 그리네. 이렇게 엎고 이렇게 걷고 있어요. 여기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길이 이렇게 됐나 봐. 갑니다. 발길을 들어 기이병을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봤다. 거기에는 까마귀 2마리가 앉아서 뭔가를 쪼고 있었다. 사람의 시체였다. 그리고 첫눈에 현중이 시체랑 같이 있었다. 아이고, 현중이, 아이고, 주대위와 김일병을 버리고 살고자 도망갔는데 결국 죽었죠. 현중이는 그러면 이기적이죠. 어떻게 이기적?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본 모습이 드러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두 사람 버리고 떠났을 때와 똑같은 셔츠 바람, 아래는 군복 바지에 군화다. 오케이. 자, 이런 얘기죠. 뭐 현중 입장에서 뭐 총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시신이 있고요. 까마귀들이 막 이렇게 쪼고 있죠. 총에 맞아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이유는 안 나오네요. 까마귀란 놈이 현중이 시체에 붙어서 뭔가를 쪼고 있다. 그러다가 이쪽을 보고, 이쪽은 김일병과 주대이지, 날아갈 기미를 보이다가 그냥 몇 번 울고 다시 쪼기를 계속했다. 시체 얼굴에는 이미 눈알이 없어지고 검은 구멍이 났었다. 아우, 잔인해. 전쟁의 비극성을 드러내지. 두 사람은 이쪽으로 와서 아무데나 쓰러지듯 누웠다. 현중의 시체를 보자마자 남았던 기운마저 빠져버렸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동료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도 죽을 거다라는 걸, 거의 뭐 이제 자포자기죠. 잠시 후 기일병은 뭘 생각났는지 일어나 그 절벽 쪽 가서 돌을 던졌다. 이건 뭡니까? 두 가지 뜻인데, 하나 뭡니까? 죽은 동료의 시체나 지켜주고 싶다. 이거 되고요. 두 번째, 죽음에 대한 거부죠. 난 저렇게 죽기 싫다. 이 새들아 꺼져라, 이런 거죠. 그때마다 까마귀가 펄럭하고 시체를 떠났지만 못마땅한 듯 다시 내려와 앉았다. 하지만 그러니까 뭐야, 그 김일병이었대. 그런 행동이 근본적으로는, 그죠, 뭔가 변화시킬 수는 없다 이거죠. 김일병은 도로 쓰러져 누워버렸다. 도로 돌아서 체념과 절망. 옆에 누워있는 주대위를 돌아봤다. 주대위는 눈을 감고 반드시 누워있었다. 기일병은 예전에 치열한 싸움부터 북한군과 싸울 때는 오히려 잊었었던, 그때 뭐 정신없게 집중 안 하고 싸움에 집중 안 하고 잊었었던 죽음이란 것을 몸에 가까이 느꼈다. 이제는 어때요? 뭐 총을 들고 막 급박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되게 아무 생각 없으니까 멍해지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느끼겠죠. 내일이면 까마귀가 자기네 눈알도 파먹겠지. 그러자 그는 옆에 있는 주대위가 먼저 죽어 까마귀에게 주대위가 눈을 파먹히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가 먼저 죽어서 모르는 것을 안 보는 게 낫겠다고 원했대요. 오케이. 울고 싶어져요. 근데 그럴 기운도 없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그때 길병은 주대위가 부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하늘의 별이 총총히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술자가 지금 김일병의 입장에서 주로 뭐하고 있어요? 글을 쓰고 있죠. 저 소리 듣게. 주대위가 누운 채로 나약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대포소리. 대포소리.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뭐 적이던 아군이던. 김일병은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 귀를 기울였다. 과연 대포소리가 들렸다. 어느 편포입니까? 우리 포야. 150mm. 와, 우리 포야. 이 주대위의 간별이면 틀림없다. 경험 많으니까.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으려고 하는데 주대위가 하지만 너무 멀어. 40mm 됐어. 40mm면 와 16km야. 진짜 멉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아군의 포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너무 머니까. 김일병은 다시 자리에 누웠어. 또 절망적이죠. 주대위는 지금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상스럽게 맑은 정신으로 느껴져요.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오던 어떤 상념, 별표 뭡니까? 지금까지 피해온 거 뭐죠? 자살이죠.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다 이거야.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 이걸 자기가 권총을 통해 자살을 해야 한다는 거.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살했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텐데 첫째, 현준이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 거야. 아무튼 이제라도 자살해야 돼. 그러면 둘째, 아무리 지친 길병이라더라도 혼자 몸이니까 저 대포 소리가 들릴 때까지는 갈 수가 있다. 괜찮습니까? 자, 주대위가 자살하려는 이유입니다. 현중에 대한 미안함, 길병 자기가 죽으면 길병은 그래도 혼자 몸이니까 살 수 있다. 그래서 길병을 향해서 이런 얘기합니다. 대포 소리가 나는 쪽은 동남쪽이야. 우리가 누워있는 발쪽 벼랑을 왼쪽으로 내려가면 돼. 이거 뭐야? 너 혼자라도 살아라 이거죠. 있는 힘을 당해 명령조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왜 무거워? 야 너희 같으면 자살하는데 가볍겠냐 손이? 그치? 싫겠지. 허리에 권총을 빼었다. 이제 자살을 시도하죠. 그때 바로 주대위의 귀에 대포 소리 사이로 또 하나의 소리, 또 다른 하나의 소리가 들려왔다. 희망의 소리죠. 갑자기 극적 반전이 일어나죠. 처음에 의시스러웠듯 저 소리가 뭐지? 길병이 무슨 소리 말입니까? 지금 안 들려. 이런 얘기죠. 자, 오른쪽 판서자료 잠깐 볼까요? 권총의 의미입니다. 이거 뭡니까? 주대에게 권총은 삶의 희망을 버리는 거죠. 자살이니까. 동시에 죄책감을 씻을 도구입니다. 주대는 왜 자신이 자결 했다면 현중이가 죽지 않았을 거 생각할까? 왜 안 죽어요? 그러면 현중이나 길병이나 누굴 업고 안 가도 되니까 에너지가 그만큼 덜 소모되겠지.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살아날 수 있고 그럼 뭐예요? 현중이 도망가지 않았겠죠.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죠? 다음 갑니다. 거기에 그쳤던 소리가 다시 들린다. 저 소리 말이야. 이 머리 쪽에서 들려와. 근데 길병 걔는 아무것도 듣지 않아. 지금 길병은 완전 진짜 탈진한 상태지. 개진 소리 같아. 별표. 또 다른 하나의 소리 이꼴 개진 소리. 개는 마을에서 키우죠. 그래서 중간에 마을이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까? 개 짖는 소리가 만약에 길병은 몸을 일으켜서 머리 쪽으로 무릎 걸음으로 왔다. 개 짖는 소리라면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다는 얘기죠. 저 산등성이 넘어가면 돼. 근데 김일병 귀에는 여전히 들리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김일병 뭐라 생각했을까? 지금 저 주대가 거의 죽어가서 환청이 들리나 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누웠던 자리로 뒷걸음질 쳤다. 주대는 김일병에게 뭔가 해주고 싶다. 왜? 고마움과 미안함 때문이겠지. 그리고 자기도 받고 싶었다. 자기도 살고 싶은 의지가 있겠죠. 근데 김일병은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혼자 소리로 내일이면 까마귀 떼가 많이 몰려들겠지. 눈알이 붙어있는 것도 오늘 밤뿐이야 해서 그 희망을 버리는 태도를 보이죠. 그 말이 끝나기 전에 권총 소리가 그의 귀를 때렸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빵 소리가 아니라 권총이 김일병 머리 이마에 탁 다니까 툭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대위가 권총으로 김일병을 겨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깜짝 놀라 김일병이 돌아봤더니 어둠 속에 주대위가 권총을 김일병한테 댄 다음에 말합니다. 날 업어. 자, 갑자기 뭐야? 날 업어. 어차피 죽는 거, 네 등에 엎여서 돌아다니다가 죽겠다. 이거 아니죠. 뭡니까? 이 날 업어에서 권총을 쓴 이유는 완전 탈진한 김일병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야. 죽음을 건드는 거야. 그러면 결국 김일병 업을 수밖에 없겠지. 김일병은 무슨 영분인지 몰라. 하란 대로 등을 돌립니다. 자, 걸어. 김일병은 자기 오른쪽 귀에 권총이 다 있음을 느끼죠? 그래서 걸어서 가야죠. 좀 서. 길을 기더니 왼쪽. 잠깐만. 자, 이런 얘기죠. 자, 개 짖는 소리의 의미 기능입니다. 산속에 고립돼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주대위와 김일병에게 개 짖는 소리는 주변에 마을이 있다는 것, 즉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고요. 주대에 대한 삶의 의지가 실현된 것이죠. 기능입니다. 극한 상황에서 희망을 주고요. 인물의 심리가 전환되죠. 자살해서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 다음에
주대희와 길병이 마을에 도착했을 안내해 줍니다. 계속 할까요? 앞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앞으로 하는 사이에 주대희의 말대로 죽음을 당해 걸음을 옮겨온 동안에 길병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혹시 주대희가 죽음을 앞두고 헛소리를 들은 게 아닐까? 그러면 하필 자기네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다 죽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어쩌녁부터 혼자 얻고 오느라고 가진 고생을 다 겪으면서 느끼지 못했던 그 원망이 주대희를 향해서 복받쳐 오릅니다. 하지만 걷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른쪽 귀 뒤에 느껴지는 권총이 떠나지 않거든요. 그것은 마치 권총이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겨놓게 하는 것 같아요. 산 밑으로 왼쪽 그대로 똑바로. 자, 그제서야 길병 뒤에서도 뭔가 들립니다. 개 짖는 소리가 맞아요. 근데 그 얼마나 거리인지는 몰라요. 목에 단내가 나고 옮겨놓는 걸음은 무한정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요. 이제 막 몽롱해지는 거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어요. 하지만 쉬어갈 수도 없습니다. 귀 뒤에 있는 권총 때문이죠.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걸음을 옮기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초가집 같은 검은 그림자와 사람 그림자 그리고 거기서 짓고 있는 개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느끼는 순간 귀 뒤에 미고 있던 권총이 벼랑과 물러나면서 주대의 몸뚱이가 툭 하고 내려앉았다. 근데 이게 소설의 완전 끝이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잡서에는 뭡니까? 죽었다 주대가라고 나오는데 어떤 책에서는 탈진했다라고도 나와요. 이거는 주대가 죽은지 안 죽은지는 솔직히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이게 소설의 끝이니까 작가만 알겠죠. 뭐 일반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탈진했다 해서 둘 다 살았다고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왔을 때 주대인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물론 현중이나 길병도 있지만 이 둘은 어때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 인간다운 모습을 보인 그 시간을 갖게 된다는 얘기지. 현중이는 인간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기적이야. 도망갔지. 그 다음 길병은 인간다운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우리 251페이지 권총의 역할입니다. 개 짖는 소리 듣기 전에 뭡니까? 결국은 삶의 희망을 버리고 자살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이거죠. 죄책감 씻어버릴 도구고요. 개 짖는 소리 들은 후는 뭐가 됩니까? 김일병을 위협하는 수단이자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등장인물의 주요 행동과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성격입니다. 주대인 뭡니까? 극한 상황에서도 살고자 하는 의지를 버리지 않고요. 김일병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권총을 겨누면서 계속 걷게 한다.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죠? 길병 뭡니까?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운 상황에서 주대인을 끝까지 안고 자신 희생하죠? 그 다음에 자신을 배신한 현중이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희생정신이 뛰어나고 아까 얘기했지만 따뜻한 인간애가 있고요. 현중이 뭡니까? 도망갔죠. 이기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건 전개 항상 뒤로 갈게요. 3번. 까마귀가 시체를 조항을 본다. 먼 속에 포소리 들린다. 첫 번째 개시를 들린다. 두 번째 개시를 들린다. 말 뭐 어려운 거 아니고요. 자, 김일병의 어떤 행동과 심리입니다. 까마귀 향해 돌을 던지죠. 뭡니까? 현중에 대한 인간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다시 도와눕는다. 좌절한다. 어느 편 포수인지 얼마나 먼지 확인하고 자리에 눕는다. 뭡니까? 희망을 찾고자 했지만 결국은 거리가 멀어서 절망한다. 그 다음에 개 짖는 소리를 듣지 못해 자리로 돌아간다. 절망에 사로잡힌다. 그 다음에 그 방향 계속 걷는다. 절망에서 희망을 반전된다. 살게 되었다고 안도하는 동시에 주대의 죽음을 직감한다. 삶에 대한 희망 갖게 된다. 자신을 살리기 위한 주대의 의도를 깨닫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3번에서 포소리하고 개 짖는 소리. 포소리는 뭡니까? 희망을 갖게 되지만 멀리 있다고 느끼고 어때? 절망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자살을 여는 어떤 생각하게 되죠. 개 짖는 소리는 뭡니까? 자살을 결심했지만 개 짖는 소리로 희망을 다시 또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